여러분은 혹시 연락처 목록을 내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명함을 교환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관계의 숫자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지표인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연결을 강요합니다. 모임에 참석하라고, 인맥을 넓히라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순응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관계를 늘리는데 집착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지로 파악했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르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입니다. 관계를 늘리려는 우리의 욕구 역시 이 맹목적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이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수록, 더 많은 관계를 가질수록 우리가 덜 외로울 것이라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기까지 계속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관계의 질보다 양을 추구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감보다는 피상적인 연결에 만족합니다. 100명의 지인이 있다는 사실이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보다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늘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고통을 자초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관리해야 할 기대, 의무, 갈등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에너지를, 감정적 투자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숨깁니다. 가면을 쓰고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누구도 진짜 우리를 모른다는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은 고립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관계 확장이 가져오는 피로와 공허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수많은 피상적 관계가 아니라 소수의 깊이 있는 연결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계를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의 연결로 채우려 합니다. 자신과의 진정한 대면을 피하기 위해 타인 속으로 도피합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을 인정하기 싫어서 관계의 숫자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친구 목록을 가져도 우리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디기 힘든 관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더 큰 피로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헛된 노력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늘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이 사람과의 연결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인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견딜 필요 없는 관계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늘리려는 충동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본성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지혜롭게 성찰하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피로감이 몸을 짓눌러 옵니다. 분명 웃으며 대화했고 겉으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는 만나고 나면 더 지치고 말을 나누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요. 관계는 참아야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쩌겠어요. 이런 말들은 마치 주문처럼 우리의 입에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인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 특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원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심. 둘째,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악의. 셋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동정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관찰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정직한 통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풀 때 그것이 상대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존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당신의 희생은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본능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베풀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의 인내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받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태도는 지혜롭지 못한 친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불편한 관계를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지만 결코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내면의 평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과 갈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동정심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소모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상호성에 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한쪽만 참고 한쪽만 편한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며 참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온도,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상대방이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면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필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관계가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본질적으로 소모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것이 비인간적인 행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무한한 시간도, 무한한 인내심도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쏟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소모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참는 법을 배웁니다. 조금만 참아. 어른이 되면 다 그런 거야. 세상이 원래 그래라는 말들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견디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관계를 견디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불만을 삼키고 화를 억누르는 것이 원만한 사회생활의 비결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딥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과의 모임도 견딥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도 견딥니다. 늘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연결도 견딥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직장 동료니까라는 이유로 견딥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는 인내가 아니라 선별에서 나온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필요한 것도 불필요한 것도 모두 감내하는 것입니다. 반면 선별은 무엇이 당신에게 이로운지, 무엇이 당신을 해치는지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을 과감히 멀리하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행복의 핵심은 고통의 부재입니다. 그는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소모적인 관계를 견디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은 긴장하고 조심하고 가면을 씁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지칩니다. 이것이 관계가 주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형벌일까요? 당신의 에너지를 당연하게 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라 가정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배려, 당신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늘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선택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은 선택지가 아니라 희생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관계를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견뎌야 할 대상은 관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이미 고통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더 나은 삶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나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평온을 희생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의견을 숨깁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당신 자신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성숙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관계를 전자와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는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지 삶을 견디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은 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둘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견딘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포기하고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반면 선택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판단하고 용기를 내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견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미숙함입니다. 당신이 소모적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한 지혜입니다. 관계를 선별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시간도 무한한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견디는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견딜 필요 없는 것을 놓아주는 용기에서 옵니다. 당신이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을 멈추십시오.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관계는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로잡는 순간
당신의 삶은 견디는 것에서 누리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외로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데 나만 관계를 줄이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마치 인간미를 잃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도 계속 유지합니다. 소모적인 만남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줄이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나약함의 증거로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선택할 수 있고 혼자 견디지 못하는 사람만이 관계에 매달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존재 없이도 당신이 당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습니다.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 위해 사람을 만납니다. 반면 혼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들은 관계를 생존의 도구로 봅니다. 고독이 주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즐긴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범속한 사람은 사교를 즐기지만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고독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대화하고 당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당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수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소모적인 관계에 쏟아붓는 시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의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이 견디기 힘든 사람 때문에 잃는 평온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당신이 100명의 지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과의 관계가 당신을 소모시킨다면 당신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3명의 진실한 친구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당신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당신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분산되었던 당신의 애정과 관심을 이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줄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친구, 많은 인맥, 많은 연결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특히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관계를 줄이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관계의 노예가 아니라 관계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되찾겠다는 의지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평온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관계 속에서의 당신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의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 진짜 당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줄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 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인맥을 쌓고, 더 많은 연결을 만들려 했습니다. 마치 행복이 무언가를 계속 더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더하는데 왜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관계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삶은 점점 버거워질까요? 행복은 더 많은 사람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외로움은 불행이고 고독은 결핍이며 많은 관계는 성공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행복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불편함이 없는 상태, 즉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는 행복은 충족된 욕망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적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늘리려는 욕구 자체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도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늘어나고 견뎌야 할 것들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평온을 해칩니다. 오히려 견딜 필요 없는 사람을 내려놓을 때 행복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당신이 몇 명의 친구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당신이 평온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당신이 자유로운가 아니면 관계에 얽매여 있는가? 당신이 스스로와 편안한가 아니면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시달리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온하지 않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진정한 의미로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동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관계 때문에 인생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이해심이 있었다면, 내가 더 성숙했다면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줄여야 할 관계를 아직 줄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쓴다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위한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볼 에너지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에너지도, 당신의 꿈을 추구할 에너지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견뎌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현명한 여행자는 필요한 것만 가방에 넣지만 어리석은 여행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려다 결국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하면 결국 당신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지키느라 삶을 잃게 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느라 자신을 잃게 됩니다.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사람을 더 늘리려 애쓰기보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연결부터 조용히 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됩니다. 우리는 더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는 빼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채워야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비워야 평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움직이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까? 당신이 정말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과 편안하게 있던 때였습니까? 행복은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단순한 삶은 지혜로운 삶이고 복잡한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다. 관계를 비우는 것은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연락처 목록을 보면서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고통입니다. 더 넓은 인맥이 아니라 더 깊은 평온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지혜입니다. 견딜 필요 없는 관계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은 더 많은 연결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연결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